네, 오늘은 농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디지털 파워 2021 뭐 이런 책인데,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여러 명이 참가했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여현 교수님이 그 중에서 ICT 농업 분야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저는 사실 아직 따끈한 책이라서 보질 못했는데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 교수님은 아주 미남으로 생기셨는데, 그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그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일을 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무슨 방송이지? 유명한 방송에서 소개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항공대학에서 전자공학 하셨고, 숭실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또 IT나 통신 전문가인데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일하시다 보니까 벤처농업대학이라는 데도 거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보면 제가 있던 KT의 통신망연구소에 계셨습니다. 저 때가 KT로서는 사실 제일 좋은 시절입니다. 호 시절에 KT 통신망연구소에 계시다가 93년도에 순천대학으로 옮기셔서 공과대학에 농업 얘기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공과대학 소속입니다. 공과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로 시작하셔서 눈을 일찍이 농업 분야에 뜨셔서 유농업, 유비쿼터스 농업이라고 옛날에는 유를 다 붙였거든요. UCT, 이렇게 유워크,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요새 K자 붙이는 거 마냥 옛날에는 U자 다 붙여갖고, 유농업 IT 응용연구센터, 이런 거 센터장, 직업이 센터장이십니다. 순천대학교 농업 ICT 융합지원센터, 시대에 따라서 이름을 이제 바꿨죠. 영역을 넓히고 농식품 ICT 융합지원센터,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그랜드 ICT 연구센터, 이렇게 해서 쭉 순천대학의 여러 가지 농업과 ICT를 결합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아는 한 IT 전문가가 농업 분야하고 결합된 일을 하신 아주 초기 멤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고, 그래서 학회 활동도 스마트팜 산업협회, 산업 쪽의 협회 부회장도 하시고, 또 대학교의 정보통신 연구센터, 그러니까 정보통신 관련 연구센터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금년도부터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수상도 아주 여러 번 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역 100가지 맞으면 선정된 그런 연구 성과도 내셨고, 또 아까 사진에 보신 거는 IT 이노베이션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국민총리 표창도 받고, 또 14년도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인력 양성에 대한 공로로 받으셨고, 또 작년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농업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농업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 교수님을 초청했는데요. 여 교수님이 이제 IT하고 결합된 스마트 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화두를 좀 한번 던져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농업 혁신을 한다고 해서 벌써 농업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가 제 기억에도 80년대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농업 유통 혁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업 분야의 혁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농업에 대한 혁신을 왜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IT를 활용하는 것이 농업을 혁신하는 하나의 수단이긴 한데, 우선은 먹거리니까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농업 안보 이런 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식량 안보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식량 안보 이전에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인구가 앞으로 30억 정도는 더 늘어날 거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먹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 지구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먹는 거의 양을 확보해야 되고 종류도 늘려야 되고 질도 좋아야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언제 공부했던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동생 같은 경우는 아주 질 좋은 식품을 싼 가격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먹거리의 질과 가격과 양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농업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화두가 던져지는 거죠. 두 번째는 원래 요새 스마트 팜이나 수직 농업, 도시 농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화두를 던진 사람들은 벌써 20여 년 전에 던진 퀘스천이 뭐냐면 우리 인류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방식, 그 방식대로 앞으로 지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냐 하는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30억 명이 먹고 살 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면 브라질만한 땅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브라질만한 땅을 다 긁어내고 그 산림을 다 없애고 그 농사를 지어야 될 거냐. 또 지금같이 요새 대저 토마토라고 그러죠. 저기 부산 지역에서 진 토마토가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토마토인데 그 토마토는 부산 지역에서 지어서 서울까지 밤새 트럭을 타고 와야지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돼서 미세먼지도 생기고 이상기후도 생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농업을 혁신해야 되지만 또 다른 퀘스천은 지금 인류만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생태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먹거리를 획득해서 먹는 게 아니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먹거리를 해결하는 유일한 종족이 인류예요. 그게 10,000년 동안 그 짓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개척하고 뭐 이렇게 우리 석기 시대에 무슨 여러 가지 도구를 발견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농업 혁신을 얘기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농업 혁신을 얘기하는 사람이 주로 농업학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 교수님 마냥 IT를 했거나 아니면 생태학을 한 사람들이 주로 이거 지금 농업에 대한 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도시 농사를 현재까지 짓고 있는 방법으로 그대로 하면 지구 환경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면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걸 촉발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도시농업,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먹거리는 도시 안에서 해결해라.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땅이 없으니까 싱글 레이어로 논밭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는 데서만 해갖고는 그 면적이 확보가 안 되니까 수직으로 여러 층으로 멀티 레이어로 농사를 짓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직 농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도시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짓는 농장의 모습도 좀 모양새가 좋아야 되니까 스웨덴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잘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농장의 모습도 좀 멋들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농업과 기술과 건축, 아키텍처가 결합된 그런 형태로 우리 도시 농업을 생각하고 사업화시키고 이런 일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합한 신조어가 아그리텍처, 아그리컬처, 테크놀로지,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결합된 신조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식량 확보나 농토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이 됐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는 항상 퀘스천을 갖는데 우리가 뭐 지방자치도 얘기하고 뭐 지방 소멸 이런 얘기도 하는데 농촌도 어쩌면 소멸이죠. 그러니까 제일 그 퀘스천 중에 하나는 농촌은 과연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 맞는가? 농촌에 농사 지을 사람들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이 귀농한다고 약간의 인원을 귀농시켜 갖고 농사 짓는 것이 농촌을 유지하는 거 방법인가? 저는 농업 분야에 그 뭐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 참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있는 게 국가를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과연 이 국토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측면에서도 농촌은 미래에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 맞냐. 아까 같이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그러면은 농촌은 또 어떻게 하냐 이런 퀘션이 생기기 때문에 농촌을 어떻게 유지하는 게 맞냐 하는 퀘션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요새 토지 문제 때문에 LH 사건 나오고 그러니까 또 요새 다시 회자되는 용어가 경자유전이다. 농사 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도 참 답답한 소리다. 지금 농사 질 사람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이런 농업 혁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농사 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러면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농토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활용하고 뭐 그것도 농지 개혁을 해야 되면 해야 되고 뭐 사람 농업을 짓는 인력을 다시 어떻게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고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그 킴벌 머스크 같은 경우가 먹거리에 매달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싼 가격으로 아주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3분의 1 가격으로 하는 걸 체인으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드닝을 하는 그 아이들을 가드닝을 시켜가면서 거기서 스스로 먹거리를 하는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청년들한테 스마트팜의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미래 농업을 훈련하도록 젊은이들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농업 분야의 혁신이 한편으로 일어나는데 기존에 있는 농촌, 농업 기술, 농업 방법 또 진짜 경자 유전 마냥 그 농토 그 논밭은 어떻게 누가 유지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저는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여 교수님한테 그 한 가지 가닥으로서 농업에 대한 현황과 그 혁신에 대한 얘기 또 그 하나의 기술로서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 이런 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